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날씨가 좀 흐리네요. 우리는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오늘이 8째 시간입니다. 그가 709호의 초인종을 누른 시각은 정확히 9시 20분이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지우 방금까지 엄마 찾다가 잠들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보이는 갈래머리 여자아이가 그에게 플라스틱 포클레인을 내밀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는 포클레인을 일단 가방에 넣었다. 그의 집인 710호의 문을 열어두고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싸늘한 복도를 건너 아이 방의 침대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5살인 아이는 아직 손을 빨았다. 옮기는 사이에 잠이 옅어졌는지 침대에 눕히고 나자 쪽쪽 손가락 빠는 소리가 어두운 방 가운데 저교했다. 그는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현관문을 잠근 뒤 소파에 앉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일어서서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뒤 주차해 둔 차의 운전석에 앉았다. 2개의 6mm 테이프와 스케치북이 담긴 가방을 끌어안고 있다가 휴대폰을 열었다. 아이는요? 아내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잠들었어. 저녁은 먹었대요? 먹었겠지. 내가 왔을 땐 벌써 자고 있었어. 그래요? 난 11시쯤 들어갈게요. 애가 깊이 잠들어서 말인데 나 말이지. 네? 작업실에 다녀올게. 아직 마무리 못한 게 있어.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지우는 깰 것 같지 않아. 아주 깊이 잠들었어. 요즘은 잠들었다 하면 아침까지 자잖아. 듣고 있어? 여보, 뜻밖에도 아내는 우는 것 같았다. 가게에 사람이 없는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아내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잠시 후 진정한 뒤 흘러나온 것은 한 번도 아내로부터 들어본 적 없는 착잡한 음성이었다. 나는 지금 문 닫고 들어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전화를 끊는 법이 없는 조심스러운 성격의 아내였다. 당혹스러웠고 느닷없는 죄의식을 느꼈으므로 그는 잠시 휴대폰을 쥔 채 망설였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오기를 기다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는 곧 마음을 굳히고 시동을 걸었다. 막히지 않는 시간이니 아내는 20분이면 도착할 것이다. 그 안에 아이가 깨거나 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교교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았고 필경 어두울 아내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제이뿐이었다. 오늘 늦으셨네요. 전 지금 나가보려고요. 망설이지 않고 달려오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야행성인 4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니 밤 내내 혼자 작업실을 쓸 수 있는 기회란 흔치 않았다. 제이가 주섬주섬 짐을 뿌리고 트렌치코트를 걸치는 동안 그는 컴퓨터를 켰다. 제이는 놀란 듯 그의 손에 들린 2개의 테이프를 보았다. 선배, 작업하셨군요. 그래. 제이는 군말을 붙이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알았어. 제이는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이고는 어서 사라져줘야겠다는 듯 팔을 힘껏 휘저어 전력 질주하는 흉내를 내며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웃었다. 웃음이 가신 뒤 자신이 퍽 오랜만에 웃었다는 생각을 했다. 밤을 꼬박 밝히고 그는 마스터 테이프를 꺼낸 뒤 컴퓨터를 껐다. 그녀를 찍은 테이프들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광선과 분위기, 그녀의 움직임들은 숨막힐 만큼 흡인력 있는 것이었다. 어떤 배경음악을 깔아야 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진공 상태와 같은 침묵이 나았다. 부드럽게 뒤척이는 몸짓과 나신 가득 만발한 꽃들과 몽고반점, 본질적인 어떤 영원한 것을 상기시키는 침묵의 조화.
렌더링의 지루한 기다림과 오랜만에 싸우며 담배 한 갑을 바닥내며 그는 작업에 매달렸다. 마침내 완성된 작품의 러닝타임은 4분 55초였다. 엎드린 그녀의 몸에 바디 페인팅하는 그의 손으로 시작해 몽고 반점으로 페이드 아웃 되었다가 그늘져 거의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는 사막 같은 그녀의 얼굴이 비친 뒤 다시 페이드 아웃 되었다. 밤샘 뒤의 피로 몸 곳곳에 모래알이 박힌 듯 깔깔한 느낌, 모든 것이 낯설게 보이는 이물감을 오랜만에 경험하며 그는 마스터 테이프에 라벨에 검은 펜으로 적었다. 몽고 반점 밤의 꽃과 낮의 꽃. 그러자 그가 차마 시도하지 못한 것, 가능하다면 몽고 반점 2라는 제목이 붙여질 이미지, 실은 그것만이 전부였던 이미지가 어떤 그리운 사람의 얼굴처럼 절실하게 그의 눈을 가렸다. 진공 공간과 같은 침묵 속에서 몸에 꽃을 그린 남녀가 교합하는 장면, 몸의 몰입과 그에 따른 솔직한 몸짓,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성기 자체를 클로즈업하기도 하며 진행되는 화면, 적나라 하나 그 적나라함으로 인하여 그 극한으로 인하여 도리어 고요히 정화되는 지점. 그는 마스터 테이프를 소나기에 넣은 채 만지작거리다가 생각했다. 만일 처제와 함께 찍을 남자를 골라야 한다면 그 자신은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주름진 배와 튀어나온 옆구리살, 무너지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손을 알고 있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가까운 찜질방으로 향했다. 카운터에서 내준 흰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환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역시 그는 안 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녀와 섹스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에로 영화 따위가 아니므로 섹스하는 신용만 잡아서는 안 된다. 정말로 삽입하도록 해. 그 교합된 성기를 담아낼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누가 그것을 승낙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처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는 자신이 어떤 경계에 와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뜨거운 김이 가득한 찜질방에서 그는 잠을 청했다. 적당히 건조하고 따뜻한 시간을 거슬러 돌아온 여름밤 같은 그곳에서 그는 사지를 늘어뜨린 채 누워 있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로 그 이루지 못한 이미지만이 따뜻한 강위처럼 그의 피로한 몸을 감쌌다. 짧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피부는 흐릿한 연두빛이었다. 방금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방금 시들기 시작한 잎사귀 같은 그녀의 몸이 그의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엉덩이에는 몽고 반점이 없었고 대신 온몸에 그 연두빛이 고르게 번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앞으로 돌렸다. 눈을 찌르는 빛이 그녀의 상체에서부터 비쳐 광원은 그녀의 얼굴 깨인 듯 했다. 광원은 그녀의 얼굴 깨인 듯 했다. 그는 그녀의 가슴 윗부분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벌렸는데 그녀가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허벅지에 낭창한 탄력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물은 잎사귀에서 흐르는 것 같은 초록빛 즙이 그녀의 음부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향긋하면서도 씁쓸한 풀냄새가 점점 아릿해져 그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절정의 직전에 가까스로 몸을 빼냈을 때 그는 자신의 성기가 온통 푸르죽죽하게 물들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것인지 그의 것인지 모를 싱그러운 즙으로 그의 아랫도리와 허벅지까지 시퍼런 풀물이 들어있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는 다시 말이 없었다. 처제, 네. 다행히 그녀는 오래 침묵하지 않고 답했다. 약간은 반가움에 담겨있는 대답인가? 그는 잘 판단할 수 없었다. 어제 잘 쉬었어? 네. 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몸에 그런 것들 혹시 지웠어? 아니요. 그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거 지우지 말아주겠어? 내일까지만이라도. 아직 덜한 게 있어. 한 번 더 찍어야 할 것 같아. 혹시 그녀는 웃고 있는가? 그가 볼 수 없는 전화선 저쪽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가? 지우고 싶지 않아서 씻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지 않아요. 나중에 지워지더라도 다시 그려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됐다 라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사람이라면 허락할지도 모른다. 그 어떤 것이라도 허락해 줄지 모른다. 내일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거기로 오겠어? 선바위 작업실.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올 거야. 남자야. 그 사람도 옷을 벗고 꽃을 그릴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는 기다렸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그녀의 침묵이 대체로 긍정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거실을 빙빙 돌았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갔고 아내는 가게에 나가 그가 오후 3시쯤 돌아왔을 때부터 빈집이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는 처제에게 먼저 전화했던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는 아내에게 전화했다. 어디에요? 냉담하기보다는 착잡한 목소리로 아내가 물었다. 집이야. 일은 잘 됐어요? 아직. 내일 밤까진 바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쉬어요. 전화가 끊겼다. 차라리 아내가 다른 아내들처럼 소리치고 화를 낸다면, 잔소리를 하고 악담을 퍼붓는다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토록 쉽게 체념하고 그 체념의 앙금이 우울함으로 가라앉는 아내의 성격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것이 아내의 선하고 약한 면임을,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임을 모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신이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것임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내의 인내와 선의가 숨막힌다고, 그래서 더더욱 자신이 나쁜 쪽이 되어가는 거라고 강변하고 싶었다. 죄의식과 후회, 망설임에 얽힌 감정의 회오리가 지나가자 그는 계획했던 대로 제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선배, 오늘 저녁에 나올 거예요? 아니, 그는 대답했다. 어제 밤샘했어. 오늘은 좀 쉬려고. 그래요? 20대 후반다운 자신감과 젊음, 여유가 느껴지는 제이였다. 건장하기보다는 마르고 단단한 체격인 제의 옷을 그는 머릿속으로 벗겨보았다. 괜찮을 것 같았다. 내 부탁 좀 들어줘야겠다. 무슨 부탁이요? 내일 시간 있어? 내일 저녁 약속 있는데요. 영문을 몰라 하는 제이에게 그는 M의 작업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오후 2시간이면 돼. 저녁까지는 안 걸려. 라고만 했다가 그는 마음을 바꾸었다. 너 어제 그 작품 보고 싶다고 했지? 제이는 물론이죠. 라고 선선히 대답했다. 내가 지금 작업실로 가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간밤에 편집한 테이프가 꼼꼼한 스타일리스트인 제이의 마음에 들기를, 호기심을 일으켜주기를 그는 기대했다. 더구나 같은 작업실을 쓰는 사람의 부탁이니 온순한 성격의 제이는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불확실하지만 낙관적인 예감을 품고 있었다. 제이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Take it easy라는 자신의 입버릇처럼 늘 느긋한 편인 제이는 이날만은 좀 초조해 보였다. 떨리는데요. 제이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며 그는 다시 머릿속으로 제이의 옷을 벗겼다. 느낌이 좋았다. 그녀와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전날 오후 테이프를 보고 제이는 흥분했었다. 믿을 수 없어요. 거의 마술적인데요. 어떻게 형한테서 이런 게 나왔죠? 사실 그동안은 좀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제이 눈과 목소리에는 그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분명한 호감이 어려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죠? 이건 뭐랄까? 무슨 거인 같은 게 선배를 번쩍 들어올려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놓은 것 같군요. 이 색채라니. 젊은 제의 특유의 감상적이고 호들갑스러운 표현이 거슬리긴 했으나 그 말은 맞았다. 이즈음처럼 무수한 색채들이 물론 이전에도 색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있었으나 그의 안에서 터져나온 적은 없었다. 마치 몸의 내부가 힘찬 색채들로 가득 차올라 그 격렬함이 더 견디지 못해
분출돼 나오는 것 같았다. 매우 격렬하게 그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전에 어떤 시기에도 결코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각이었다. 나는 어두웠다라고 그는 느낄 때가 있었다. 그는 어두웠다. 어두운 곳에 그가 있었다. 그가 이즈음 경험하는 색채들이 부재했던 그 흑백의 색채는 아름다웠고 고즈넉했으나 그로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 잠잠한 평화가 주는 행복을 그는 영원히 잃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상실감 따위를 느낄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의 격렬한 세계가 주는 자극과 고통을 견디기에만도 그의 에너지는 벅찼다. 제2의 동료의 힘을 얻어 마침내 그는 별렀던 말을 상기된 얼굴로 꺼낼 수 있었다. 그가 예의 무용 공연 프로그램과 자신의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남자 모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자 제이는 순간 당혹스러워했다. 왜 하필 저예요? 전문 모델도 많은데 연극 배우나. 내 몸이 좋아. 너무 매끈한 몸은 안 어울려. 내가 딱이야. 그럼 이 여자랑 같이 이런 포즈를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난 못해요. 펄쩍 뛰는 제이를 구슬리기 위해 그는 애고라고 협박하고 유혹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 여자 만나보고 싶지 않아? 너한테도 영감이 되는 작업일 거야. 하룻밤만 생각해보겠다던 제이는 이날 아침 승낙의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내심 원하는 것이 진짜 섹스의 장면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좀 늦네요. 제이가 창 쪽을 내다보며 그에게 물었다. 그러잖아도 그 역시 차츰 초조해지던 참이었다. 그녀가 정말 혼자서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해 그는 지하철역으로 마주 나가지 않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글쎄, 내가 나가볼까? 그가 점퍼를 손에 들고 일어섰을 때 누군가 반투명한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제 왔군. 제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날과 같은 청바지에 이번에는 검정색의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왔다. 머리를 감고 나왔는지 염색하지 않아 아주 검은 빛인 치렁치렁한 머리가 아직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먼저 보았고 제이를 본 뒤 조금 웃었다. 머리카락을 만지며 그녀는 말했다. 목에 그려진 꽃이 지워질까봐 조심해서 감았어요. 제이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외모가 뜻밖의 수수하다는 것이 제이의 긴장을 풀어준 것 같았다. 옷을 벗어봐. 저요? 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쪽은 다 그려져 있으니까 내 몸에만 그리면 돼. 제이는 어색한 웃음을 문 채 뒤돌아서서 옷을 벗었다. 팬티도 벗어야지. 제이는 머뭇거리며 팬티와 양말까지 벗었다. 예상했던 대로 근육도 군살도 없는 후리후리한 육체가 드러났다. 배꼽에서부터 허벅지 위쪽까지 무성하게 돋은 음모를 제외하면 살결이 희고 매끄러웠다. 그는 제이의 육체에 질투를 느꼈다. 그녀에게 했던 대로 그는 제이를 엎드리게 하고 목덜미에서부터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푸른빛 계열을 택했다. 연보랏빛 수국이 후두두 떨어지는 느낌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선으로 최대한 단시간에 큰 붓으로 그렸다. 바로 누워봐. 그는 제이의 성기를 중심으로 선열 같은 진홍의 거대한 꽃을 그렸다. 마치 제이의 음모가 검은 꽃받침처럼 성기는 꽃술과 같이 보이도록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거리며 그의 작업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붓이 멈추었을 때 제이의 성기가 조금 경직돼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그는 숨을 돌리며 일어서서 아직 분량이 넉넉히 남아있는 테이프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뒤를 돌아보며 그녀에게 말했다. 옷을 벗어. 그녀는 옷을 벗었다. 이날은 그날만큼 햇볕이 박지 않았으나 젖가슴 가운데 그려진 황금빛 꽃송이가 찬란하게 반짝였다. 제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태도는 태연했다. 마치 옷을 입는 것보단 벗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무릎을 세우고 앉은 제이의 얼굴이 일순 황홀하게 굳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녀는 제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제이가 앉은 모습을 흉내내듯 흰 시트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말없는 그녀의 얼굴과
찬란한 육체가 쓸쓸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이가 물었다. 어떻게든 상황을 리드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제이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으나 성기는 다시 시들어 있었다. 여자를 무릎에 앉혀 그녀가 처제라는 것을 제이는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편한 대로 그녀를 지칭했다. 그는 이제 캠코더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제이의 무릎 위에 앉자 그는 낮게 외쳤다. 가까이 끌어당겨 봐.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당겼다. 젠장, 한 번도 안 해봤어? 연기를 해봐. 가슴이라도 만져. 제이가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뒤로 돌아 제이를 향해 앉았다. 한 손으로 제이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제이의 가슴에 그려진 붉은 꽃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다. 조용히 제이의 젖꼭지가 응축되고 성기가 일어섰다. 그녀는 마치 그가 그린 스케치들을 미리 보았던 사람처럼 새들이 애무하듯 제이의 목에 자신의 목을 감았다. 좋아, 정말 좋아. 그는 그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잡았다. 마침내 가장 좋은 앵글을 찾아냈다. 좋아, 계속해. 그대로 몸을 겹쳐 누워봐. 그녀는 부드럽게 제이의 가슴을 밀어 시트 위에 눕혔다. 두 손을 뻗어 제이의 아랫배로 이르는 붉은 꽃잎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어 내려갔다. 그는 캠코더를 들고 그녀의 뒤쪽으로 돌아가 그녀의 등에 흐드러진 자줏빛 꽃들을 그녀의 몸짓에 따라 흔들리는 몽고 반점을 찍었다. 이거야 라고 그는 이를 물고 생각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미 제이의 성기는 부풀 만큼 부풀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난감한 듯 제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엎드려 제이의 가슴에 자신의 젖가슴을 포겠다. 그녀의 엉덩이가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다. 그는 측면에서 그들의 몸을 찍었다. 고양이처럼 휘어진 그녀의 등과 제이의 배꼽 사이의 흰 공간, 그 위로 솟구쳐 있는 제이의 성기는 흡사 거대한 식물들의 교합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이의 아랫배 위에 고추 앉았을 때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혹시 말이야. 그는 제이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정말로 할 수 있겠어? 그녀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나 제이는 마치 뜨거운 것에 된 듯 그녀를 밀치고 물러섰다. 무릎을 세워 성기를 감추며 말했다. 뭐예요? 포르노를 찍자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면 난 그만두겠어요. 제이는 일어섰다. 잠깐만 기다려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지금 하던 대로만. 그는 제이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엉겹결에 너무 힘을 가했는지 소리를 내며 제이가 그의 손을 밀쳐냈다. 이봐, 이러지 마. 그의 다급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제이의 기분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이해해요. 나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창녀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창녀라 해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알았어. 정말 알았다고. 알겠다고. 미안해. 제이는 다시 시트 위로 돌아왔으나 좀 전까지의 흥분과 관능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몸에서 사라져 있었다. 제이는 마치 벌을 서듯 딱딱한 얼굴로 그녀를 안아 눕혔다. 두 장의 꽃잎처럼 두 사람의 몸이 겹쳐졌을 때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만일 제이가 오케이 했다면 그녀는 말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대로 몸을 움직여봐. 느릿느릿 마지못한 듯 제이는 몸을 앞뒤로 움직여 섹스의 흉내를 냈다. 그녀의 발바닥이 한껏 오그라져 있는 것을 두 손이 제이의 등을 간절히 껴안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제이의 몸이 무덤덤한 것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그녀의 몸은 생생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무나 짧게 느껴진 그러나 제에게는 구역스러웠을 약 10분간의 그 자세 동안 그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들을 원했던 각도들로 잡아 테이프에 담았다. 이제 다 됐나요? 흥분이 아닌 난감함 때문에 이마까지 붉어진 제이가 물었다.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후위로 여자를 엎드리게 하고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가장 중요한 장면이야. 안 된다고 하지 마. 제이는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됐어요. 정말 됐어요. 더 취해지기 전에 그만해요. 충분히 영감이 됐어요.
포르노 배우들이 뭘 느낄지 진심으로 알겠어요. 정말 비참하군요. 제이는 만류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르락 물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아직 정도 떨어지지 않은 꽃들의 회오리가 무채색의 셔츠 속으로 파묻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나한테 옹졸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온건한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호기심 때문에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감당하기 힘들군요. 그만큼 더 깨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합니다, 선배. 제가 쏟아낸 말에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고 다소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제이는 그에게 묵례한 뒤 창가에 서 있는 그녀에게는 형식적인 눈길만을 주고는 문 쪽으로 황황히 걸어갔다. 미안해. 제이의 차가 요란한 시동 소리를 낸 뒤 앞마당을 떠났을 때 주섬주섬 스웨터를 입는 그녀에게 그는 사과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청바지에 다리를 끼운 뒤 지퍼를 올리려다 말고 허공을 향해 피식 웃었을 뿐이었다. 왜 웃어? 다 젖어버려서. 그는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진 머리로 그녀를 건너다 보았다. 그녀는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지퍼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는 그때에야 자신이 계속 캠코더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캠코더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걸어가 조금 전 제이가 나간 문을 잠갔다. 한 번 잠근 것으로 모자라 윗부분에 방범체인까지 잠갔다. 그리고 거의 달리다시피 걸음을 빨리 해 그녀를 껴안고 시트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끌어내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안 돼요. 말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거칠게 그를 밀치고 일어서서 바지를 추슬려 입었다. 지퍼가 올려지고 단단히 후크가 채워지는 것을 그는 올려다보았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가 아직 열기가 남은 그녀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가 강제로 입술을 누르고 혀를 밀어넣으려 하자 그녀는 다시 거칠게 그를 밀어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형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젖었다고 했잖아. 그 자식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꽃이. 꽃? 순간 그녀의 얼굴은 무섭도록 창백해졌다. 깨물어서 붉어진 아랫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떨렸다. 차근차근 그녀는 말했다.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 그 사람 몸에 뒤덮인 꽃이요. 그게 날 못 견디게 했던 거야. 그것뿐이에요. 그녀가 등을 보이는 것을 단호한 걸음걸이로 현관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다. 운동화를 구겨 신는 그녀에게 그는 외쳤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소리가 비명 같다고 그는 느꼈다. 내 몸에 꽃을 그리면 그땐 받아주겠어?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돌아다 보았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이었다. 아니 최소한 그는 그렇게 느꼈다. 그걸 찍어도 괜찮겠어? 그녀는 웃었다. 희미하게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는 듯이 혹은 무언가를 조용히 조소하는 듯이. 여기까지. 참 흔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주제로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영상으로 내보내도 괜찮을까? 약간 좀 너무 진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청소년들이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아직 뭐 금기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 지금 망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여덟 번째 낭독이었습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